자, 이번 시간 세포 분열 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략적인 단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죠? 네, 요거. 이번 시간에는 요 각각의 단계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는 3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G1, S, G2. G1과 G2기 때 일어나는 일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근데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G1기? 예.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분열되고 나서 크기가 작은 세포가 다시 원위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채워 넣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S기 때는 DNA의 복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 G2기 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냐면 중심체의 복제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완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복제를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복제는 여기서 시작하고, 중심체 복제는 시작은 여기서 하는데 G2기 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나는 지점이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자동차 어디서 만듭니까? 메이드 인 뭐 찍혀? 현대자동차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 어디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듭니까? 사방에서 만든 거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면 우리나라 거라 얘기하죠? 네, 끝나는 시점이 중요해요. 끝나는 시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와도 얘기할 때 복제가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다른 이 빼고 중심체 복제가 언제 일어나냐? G2기 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부터 봅시다. 요 상황은 다 어떤 상태냐면 염색사의 상태죠. 아직 염색체로 되지 않은 상태. 자, 전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염색사 실이었는데 요거 몸체로 바뀌고 있죠. 몸체로 바뀌고 있고, 근데 다시 여기 보면 전기를 2개로 나눈 거야. 전기와 전중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기의 전 단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중기 사이란 얘기죠. 근데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핵막의 유무이죠. 그러면 요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전기와 전중기로 나누면 전중기 때 핵막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전기 때는 인이 소실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인이 무슨 공중분해돼서 완전히 뿔뿔이 막 조각 난다기보다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야. 왜 안 보인다 그랬습니까? 인이. rRNA 전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 완전히 뭉쳐져서 전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rRNA 조각 같은 것들이 한 곳에 모이지를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집약된 진한 색깔로 나타나는 구조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이 사라진다.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그죠? 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염색사들이 뻗어나오죠. 여기서 실 같은 것들이. 그러면 염색사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가운데 여기 결합부 이렇게 붙으면 요 겹치는 부위에 그 운동단백질들이 있어서 운동단백질들이 얘네를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을 누가 제공하냐? 운동단백질들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써가면서 얘는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중기가 되면은 핵막이 사라지는데요. 핵막은 어떻게 사라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없나? 녹아요. 네? 녹아요. 녹아요? 예. 분해됐다가 다시 나와요. 우리 몸은 무조건 재활용입니다. 이거 인건비 안 나요. 녹았다가 다시 만드는 거는 인건비 안 나요, 이거.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여기 이제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핵막을 만들어 놨는데, 때가 되면 이 레고 블록을 하나씩 떼서 그냥 세포 전체에 흩뿌려 맞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레고 블록으로 다시 핵막을 조립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뻥 같으니까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의 인산화를 시켜주는 효소들이 활성화돼서 인산기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끼리는 밀어내는 힘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막이 낱개로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거 다시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인산기 떼주는 탈 인산화 시키면 지들끼리 붙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산기 붙여가지고 요거를 흩뿌려 놓으면 얘네가 이 안에 확산으로 고루 퍼지겠지? 이게 되게 유용해. 생각해보면은 얘를 정확하게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 세포한테 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얘를 완전히 인산기 붙여가지고 레고 블록 자체로 낱낱이 뿌려가지고 여기를 확산으로 균등분배 시킨 다음에 이렇게 쪼개면 반반 가는 거죠. 그지? 예.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인산화 시켜가지고 인산화 시키면 핵막이 요 안에 있는 구성물이 분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기가 되면 요거 다시 탈인산화 시켜서 다시 합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막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요때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와 같은 형태. 이와 같은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염색 분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매 염색 분체죠. 처음에 이름 붙인 사람이 자매가 되게 똑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로도 시스터 크로마티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시스터죠, 시스터. 예. 근데 이게 자매 염색 분체인데 사실 자매는 좀 다른데 느낌이, 그죠? 예. 일란성 자매 뭐 이런 느낌일까? 여기 보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좋은 게 얘네가 이와 같이 생기려면 얘네 둘을 묶어주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겠어? 하다못해 비공결합이라도 뭐 잔뜩 있어야 갖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공결합 같은 거가 되면 양쪽에서 방추사가 오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비공결합은 좀 약하고 얘네들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링으로 여기 싹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그게 코에신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이 요 링을 잡아줍니다. 얘네 둘을.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염색체가 된 다음에 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DNA 복제하고 이게 선 상태에서 여기서 실 상태에서 복제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링을 걸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뭉치면 이 두 개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뭐 그림이 많아. 있나? 없나?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미 걸려있죠. DNA 복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코에신들이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고리들이 쭉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리를 뭐라 부른다? 코에신이라 부른다. 되겠죠? 그러면 후기가 돼서 얘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후기에 이걸 끊어주는 무슨 효소가 있어야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걸 떼는 누군가가 후기 때 활성화되면 후기가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코에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코에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쪽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이 가능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과정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요런 고리 모양을 하는 구조물이 발견됐어. 요렇게 요 고리는 코에신은 아닙니다. 요 고리는, 요게 이제 요렇게 부푼 형태가 이제 대략 3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내부 핵 기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푼 고리 형태. 그것들, 그 고리와 고리를 묶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장치가 발견이 됐는데, 요게, 컨덴신이라 부릅니다. 컨덴신, 그래서 요 물질이 DNA의 응축에 관여하더라. 근데 이것만으로 100% 설명을 하기는 조금 미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 거죠. 이걸 분해시켜버리면 뭉쳐지진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에신과 컨덴신의 작용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자매 염색 분체가 등장을 하더라. 언제? 전기 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중심체에서 방추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방추사가 어디에 달라붙냐면 동원체에 달라붙죠. 동원체. 여기 보면 이렇게 자매 염색 분체가 있고 여기 동원체가 있고 이 동원체에 달라붙게 됩니다. 방추사들이. 물론 방추사가 이런 데도 막 달라붙겠죠. 이런 데도 막 달라붙는데 달라붙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긴 오지만 뭐 결합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빠르게 사라지고 여기에 붙는 아이들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자들은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몇 개가 와서 붙느냐, 몇 줄이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방추사가 몇 개가 와서 달라붙느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포유류 같은 경우는 뭐 20에서 40개 사이. 그 다음에 뭐 효모 같은 경우는 하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여튼 뭐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전기죠. 와서 달라붙고 어떻게 달라붙냐면 그냥 랜덤으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방추사가 교실 전체를 가득 메운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동원체가 이게 또 책마다 좀 달라서 키네토코어라고 할게요. 어떤 책은 동원체, 어떤 책은 동원체판, 어떤 책은 방추사 부착점, 뭐 이게 해석하기 따라 틀린데 하여튼 키네토코어라고 할게요. 이 키네토코어가 여러분들 허리띠라고 치고 제가 눈 감고 여러분의 허리띠를 찾아가는 거야. 실을 뿌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찾아? 그냥 랜덤으로 찾습니다. 그냥 실을 360도로 교실 전체를 빼곡하게 채워. 그래갖고 실이 막 이런데 막 하다가 벨트에 딱 걸린 것만 남아. 나머지는 분해돼서 사라지고. 그럼 벨트 딱 잡는 거죠. 움켜 잡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염색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 무식하고 굉장히 빠른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다. 이 결합하는 게 전기다. 그리고 핵막이 왜 사라져야 되냐면 결합하려면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핵막이 사라져야. 왜냐면 핵막을 뚫고 막 이게 드릴처럼 핵막을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매한 게 어떤 애들은 핵막이 그냥 남아있어요. 핵막에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핵막에 구멍이 뚫려서 그냥 실이 통과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오묘한 형태가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 사람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전기 때 여기 딱 사라지게 되고 중기는 뭐야? 이게 합쳐서 그냥 전기인 거죠. 전기.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만 자 중기는 사실 뭐 하는 일이 있다기보다는 생긴 모양이 이래서 이게 중기라고 이름을 붙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줄다리기를 막 해가지고 방추사 이게 허리끈을 이쪽에서 나온 실하고 저쪽에서 나온 실이 허리끈을 양쪽에서 붙잡고 이거 막 줄다리기 하다가 힘이 팽팽해지는 딱 그 지점이 뭐야?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 그 지점이 뭐냐면 중간입니다.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인장력이 강해져서 당기는 힘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 그럼 이쪽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세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거 실험적으로 보니까 길어지니까 당기는 힘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좀 더 와. 여기가 중간이라고 치면 확 당겨갖고 이쪽으로 더 왔는데 그럼 이쪽이 커져서 다시 얘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하다가 가운데 딱 쓰겠지. 이게 중기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기에서 요일이. 그럼 가운데 쫙 모이겠죠? 가운데. 근데 그때도 뭐야? 양쪽으로 계속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지켜주고 있냐면 코의 신이 고리를 걸어갖고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가운데 딱. 그죠? 고리만 딱 끊어주는 순간 양쪽으로 팍 끌려갑니다. 그래서 중기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요 가운데 모인다. 요 가운데를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애매해서 용어를 써주지. 그 용어가 뭐야? 저 가운데. 예. 우리 보통 동그란 건 다 지구라고 이렇게 환산해서 얘기하고 여기 극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적도라고 얘기해서 가운데 쓰는 이 판을 적도판에 배열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운데 선다. 적도판에 배열한다. 뭐가 멋있습니까? 적도판에 배열한다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 네, 그래서 적도판에 배열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당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포지션이 딱 붙잡아 놓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가 뭐가 되냐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중기는. 실제로 24시간을 주기로 치면 중기는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대신 관찰이 가장 용이한 시기. 왜 그러냐면 전기 때는 염색체가 이렇게 사방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염색체를 보려면 현미경을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 근데 중기는 가운데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볼 때는 중기 상태를 보지만 워낙 짧으니까 중기를 보려면 반드시 뭐를 해서 봐야 되냐면 고정시켜 놓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기가 바로 후기, 말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되겠죠? 중기는 적도판에 배열하는 시기. 자, 후기가 되면 여기 보시면 코의 신이 딱 분해되면서 얘네가 양쪽으로 탁 끌려갑니다. 진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요. 진짜 이렇게 접혀가지고 허리를 팍 잡아 당기는 것처럼 접혀서 끌려갑니다. 이걸 당기는 힘은 뭘까요? 그 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후기에 이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어떻게 끌려가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보면 방추사는 크게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추사가 360도로 쫙 뻗어나간다 그랬죠? 예. 뻗어나가는 모양이 그 별에서 이렇게 빛나는 것 같다 그래서 성상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여기 미세 소관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서 뒤쪽으로 붙는 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는 애도 있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붙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 붙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염색체가 아니고, 지들끼리 이렇게 붙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여기 성상체 미세소관, 여기 뒤에 이제 그 세포 벽에, 이 뒤쪽 벽에 붙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추사에 붙는 아이들, 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방추사와 여기서 나온 방추사 그러니까 방추사끼리 붙은 이런 거 이제 강극미세소관이라 부르는데 이런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당기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잘 봐. 첫 번째 가장 주요한 힘은 이게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알파 베타 튜블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알파 베타 튜블린의 분해가 일어나. 여기서 분해가 일어나면 이 길이가 짧아지죠. 짧아지니까 당기는 힘이 강해지겠지. 팔이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점점 당겨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예, 이렇게 팔이 있는데 여기 잡고 있는 쪽이 아니고 여기 끝에가 점점 짧아져. 그럼 팔이 점점 짧아져. 그럼 얘 자꾸 쭉쭉쭉 당겨오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이 그럼 여기가 뚝 잘리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두 동강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당겨오냐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석으로 이렇게 원형을 만들었다고 쳐. 원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었다고 쳐. 자석을 하나 빼면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게 당겨 붙죠. 이해할 수 있어? 자석을 이쪽에서 막 하나 떼면 이게 점점 짧아지면서 이게 쭉쭉쭉 당겨 오잖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뚝 잘라 막 칼로 뚝 잘라고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자석으로 된 원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석을 막 갖다 붙이는 원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석이 알파 베타 튜블린인 거고 그 자석을 한두 개씩 빼면 이게 짧아지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 빼면 그 사이만큼 딱 달라붙으면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와 같은 힘에 의해서 얘를 양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 힘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두 번째는 여기가 짧아져요, 또. 여기에 막이 붙어 있었다 그랬지? 여기가 짧아지면 이게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양쪽 끝으로.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또 더 당겨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힘은 간극 미세소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운동단백질들이 있어서 운동단백질들이 얘를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밀어줘. 그러면 이게 양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힘이 되겠죠. 이 세 가지의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촥 벌어집니다. 빠르게. 이게 훅이죠. 분리가 일어납니다. 훅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후기가 일어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뭐가 깨져야 돼? 코에신의 분리가 일어나면 코에신이 분해돼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잘 봐. 자, 이게 좀 있어 보이지만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세파레이즈라고 하는 아이가 코에신을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야. 근데 이 분해 효소가 평상시에는 서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억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에신을 막 끊어주지 않아. 근데 후기가 되면 후기 촉진 인자라고 하는 어떤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후기가 되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얘가 활성화되면 그게 후기가 되는 거야. 그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후기를 알고 활성화되나요? 그게 아니고 얘가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후기인 거죠. 예, 얘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는 다다음 시간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활성화되면 이게 뭐 하냐면은 요 서큐린을 분해시킵니다. 그러면 세파레이즈가 풀리면서 활성화되면서 코에신들을 빠바박 끊어주면 땡기는 힘이 세 가지 종류의 땡기는 힘이 막 땡기고 있었는데 그걸 간신히 코에신이 틀어잡고 있었는데 코에신을 툭툭툭 뜯으면 이게 팍 끌려가겠죠. 순식간에. 그래서 후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양쪽으로 쫙 끌려가죠. 그리고 말기가 되면 앞뒤가 되겠네. 예, 앞뒤가 되면 끌려가자마자 뭐 하냐면은 바로 핵막이 생기면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이게 이제 말기가 되면 핵막이 형성되고 전기의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인도 생기겠죠? 풀어지면 인도 생기겠죠. 인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핵막, 염색체가 염색사로 바뀝니다. 풀어진다는 얘기죠. 가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이러한 모습은 볼 수 없죠. 현미경으로. 가자마자 풀리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일어나면 말기만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은 지금 양쪽으로 끌려가서 핵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체 있고 요와 같은 상태죠. 하나의 세포 안에 핵이 두 개가 된 상태. 그죠? 요런 상태. 그러니까 이걸 두 개의 세포로 만들어주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동물과 식물이 다르죠. 동물은 어떻게? 예, 동물은 여기서 세포막에 함입. 세포막이 그러면 나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밑에 섬유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 근육 수축할 때 쓰는 그 액틴과 마이오신이 수축을 하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이게 쪼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 힘이 생각보다 커서 여기 수축한이 형성될 만한 지역에 누가 이런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리관을 집어넣어놨어, 유리관. 유리관이 구겨질 정도의 파워를 냅니다. 밑에 유리관을 부셔버릴 정도의 파워로 꽉 쪼아주는 거야. 그러면 둘로 딱 떨어지죠. 선생님 빵꾸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실로 이렇게 묶어갖고 쭉 당기면 똥 하면 구멍이 뻥 뚫리면서 물이 팍 들어가면서 뻥 터져 죽어야 되는데 얘는 왜 안 죽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천천히 이렇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딱 낼 때 여기 구멍마다 인지지 이중층이니까 유동성 때문에 바로바로 메꾸죠.
그래서 딱 떨어지면 인지지 이중층이 재빠르게 메꿔가지고 구멍이 메꿔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이건 이제 세포 하나지만 우리 세포 여러 개인 다세포 같은 것들도 잘라낼 때 묶어가지고 천천히 쪼이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다 잘라낼 수 있죠. 이렇게 쭉 당기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당기고 조금 더 당기면 그 당기는 부위만큼 세포가 이렇게 메꿔져가지고 나중에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절단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실로 꽉 묶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뚝뚝 떨어지죠. 네, 예, 뭐 그렇고요. 근데 식물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쪼아서 들어오기엔 너무 강철 같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니까 요건 어떻게 한다? 세포 벽에 성분을 담은 액포를 중간으로 보내. 그래서 이 액포들이 가운데 쭉 모이면 그게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게 벽이라고 칩시다. 이게 벽. 여기에 이렇게 액포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벽의 성분을 담은 이런 물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합쳐지면 이게 이렇게 융합되면서 이렇게 막이 되고, 그쵸? 막이 되고 여기에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조금 다르지만 그 앞에 전체적인 과정은 비슷하다. 이건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쪼아서 들어가는 거 어려우니까 안에서부터 새로 만든다. 자, 다음 시간은 이 과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컨트롤 안 되면 담이에요. 네.